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ICT 퓨전 컨퍼런스 뉴 노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ICT 퓨전의 역할, 오후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잔 하셨습니까? 저는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한성대학교의 한민규 교수입니다. 오후에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로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사실 표준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해주시겠고요. 제일 먼저 발표하실 분은 삼성전자의 강현정 수석이십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표준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3GPP의 리리즈 16 NR VTX 기술에 대해서 표준화와 표준 기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강현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5G 기반 ITS 기술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현재 이제 3GPP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V2X 기술 표준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순서고요. 우선 이 VTX 유즈 케이스와 서비스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 VTX 유즈 케이스와 이를 위한 서비스 리퀘어먼트를 지원하기 위한 3GP의 관련 표준, 릴리즈 14, 15, 16까지 현재 관련 표준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 주요 피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이제 5G ITS 기술이다 보니까 주로 릴리즈 16에서 5G V2X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시나리오 아키텍처, 그리고 릴리즈 16 NRVTX 피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8월 회의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릴리즈 17 스탠다드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7 스탠다드에서 VTX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피처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5G AA에서 작성한 슬라이드고요. 보통 이제 셀룰라 V2X에 대한 정의를 잘 표현한 그림이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셀룰라 V2X는 셀룰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Vehicle to Everything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Vehicle to Everything의 경우에는 차량과 차량의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차량과 어떤 VTX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프라 간의 통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량 외에 보행자라던가 아니면 자전거 같은, 그러니까 소형 모빌리티를 타고 있는 사람들 간의 통신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일단 V2X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고요. 이 통신 방식은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와 차 간에 직접 통신하는 것 V2V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차와 아까 인프라 간에 V2I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V2I의 직접 통신 방식, 그리고 페데스트리안이라는 P는 이제 페데스트리안을 의미하는 건데, 그 페데스트리안과의 차량과의 V2P 통신 방식, 이렇게 직접 통신 방식이 있고, 이외에 모바일 기존의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한 V2N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리고 P2N 서비스, I2N 서비스도 전체를 통합해서 이제 셀룰라 V2X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주로 이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의 피처를 주로 설명드리겠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2N, V2N, I2N 같은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VTX 서비스는 지금도 이미 깔려져 있는 LTE망이라던가 5G NR망을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VTX 관련된 표준의 이제 3GPP 타임라인이고요. 처음에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릴리즈 14 표준부터 VTX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 표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하고 UU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인터페이스 이름으로는 PC5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5 피처와 UU 인터페이스의 피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표준 피처들이 규격화되었고요. 그래서 PC5 기반의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화는 릴리즈 14 LTE VTX 그리고 릴리즈 14 이후에 이제 릴리즈 15 EVTX라고 저희가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Enhanced VTX 피처에 대한 규격화가 진행되었고요. 그 이후에 릴리즈 16에서는 5G UU의 NR 기반의 프레임 스트럭처가 도입이 되면서 이 VTX 서비스도 NR 기반의 프레임 스트럭처에 적용하는 경우에 PC5 통신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격화가 릴리즈 16에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릴리즈 16 표준화가 2018년 중반부터 올해 중반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랜이나 SA 쪽의 아키텍처라던가 기본적인 코어 스탠다드는 이미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릴리즈 17 표준화가 이제 SA나 랜 쪽에서 이 NR 기반을 하지만 좀 더 인핸스드된 피처, VTX를 지원하기 위한 인핸스드된 피처를 표준화하기 위한 게 이제 릴리즈 17 표준화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릴리즈 17 스케줄이 이제 현재 잠정적인 스케줄은 2022년 EQ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PC5 표준화의 타임라인이고요. 그리고 UU 표준화의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NR-UU 그 기주국과 단말 간에 통신하는 UU 기반의 피처 외에도 VTX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릴리즈 14 때 표준화한 부분이 있고요. UU에 약간의 인핸스먼트 있지만 주로는 이제 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라고 하는 MBMS라던가 SCPTM 피처를 VTX에 적합하게 조금 변경한 부분이 이제 규격화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NR 기반에서는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가 아직 정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표준이 이번 릴리즈 17부터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 릴리즈 17 하에서 표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키 유즈 케이스이고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키 유즈 케이스는 릴리즈 14 LTE VTX를 표준화할 때 대상이 됐던 서비스는 주로 유럽의 엣지 그리고 미국의 SA 표준에서 진행된 BSM, CAM 그리고 DEM 메시지를 사용하는 베이직 세이프티 서비스 주로 뭐 차량 충돌 알림이라던가 아니면 이머전시 비클이 어프로칭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라던가 아니면 좌회전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 메시지들 같은 거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메시지가 이제 BSM, CAM, DEM인데요. 릴리즈 14에서는 이 메시지를 지원할 수 있는 3GPP 규격 표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어드밴스드 VTX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3GPP에서는 특히 이 어드밴스드 VTX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4가지 군으로 묶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익스텐디드 센서, 뭐 어드밴스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리고 플랫투닝 그런 것들로 나눠서 그것들의 각각을 각 군을 위한 이제 서비스 리퀘어먼트를 정하고 그 서비스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3GPP의 란이나 아니면 SA 쪽의 표준 규격을 만든 게 릴리즈 15하고 릴리즈 1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릴리즈 15의 한계는 아무래도 LTE 프레임 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어드밴스드 VTX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일부 개선을 했고요. 그 나머지의 개선은 이제 NR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한 릴리즈 16 NR VTX 표준에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이제 표준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 현재 이제 릴리즈 17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피처들은 커머셜라이제이션으로는 보통 이제 AR, VR 서비스해서 뭐 그
AR 기기와 단말간 통신이라던가 AR, VR을 위한 뭐 릴레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퍼블릭 세이프티 서비스의 중요성 때문에 LTE 기반으로는 이미 D2D 기술을 가지고 퍼블릭 세이프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데, NR에서는 현재 그런 이제 퍼블릭 세이프티 용도로 막 스페시픽하게 규격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릴리즈 16 NR V2X를 확장해서 퍼블릭 세이프티 서비스를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표준화가 릴리즈 17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V2X 피처에서도 인핸스먼트를 하기를 원해서 이런 이제 키 유즈 케이스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리퀘어먼트입니다. 이 서비스 리퀘어먼트는 좀 전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즈 케이스에서 요구되는 그런 서비스의 리퀘어먼트를 정리한 거고요. 주로 V2X에서 다른 QoS도 중요하지만 주요한 QoS가 아무래도 레이턴시,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얼마나 로버스트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레이스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가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에 정리해 놓은 것은 일부 그냥 표준되는 값을 정리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2X는 서비스이자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그 시나리오별로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술되어 있는 다 기술을 할 수 없어서 그 대표적인 값을 CCPP에서 표준화를 할 때 대표적인 값으로 생각을 하고 표준화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V2X 피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진화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릴리즈 14 같은 경우는 그 랜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LTE 피처였고, 코어망 쪽에서는 기존의 EP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V2X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V2X 단말에 대한 오스토라이제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컨피규레이션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PC5 용도로 V2X 서비스가 진행될 때 그때 오스토라이제이션이라던가 아니면 V2X 단말 컨피규레이션을 위해서 V2X 컨트롤 펑션이라는 걸 별도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V2X 컨트롤 펑션과 이 PC5가 가능한 단말 간의 그러니까 셋업해주는 동작이 이제 코어 쪽에서 V2X 컨트롤 펑션의 기능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V2X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C5의 직접 통신도 가능하고요. 기지국을 통한 유유 기반의 통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V2V, V2I, V2P의 모든 서비스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5에서 특히 랜 쪽에서는 단말과 단말 간의 기기 간의 다이렉트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이렉트 통신에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 계층에서는 브로드캐스트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물리야 맥 계층에서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브로드캐스트 아이디, 그 아이디는 주로 서비스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PS 아이디나 ITS 어플리케이션에서 정의된 ITS AID 가지고 모든 단말에게 브로드캐스트 전송 방식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수신 쪽 단말은 이 PSID랑 ITS AID 기반의 L2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 패킷인지를 판단을 하여서 패킷 처리하도록 그렇게 동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MBS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V2X 용도의 그 MBMS랑 SCPTM 피처가 좀 변경된 부분을 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릴리즈 14의 피처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서 이제 진화된 게 릴리즈 15인데, 릴리즈 15는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LTE EPC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되 좀 더 그 어드밴스드 V2X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생각했던 게 이제 레이턴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데이터 레이스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피처를 넣은 게 이제 릴리즈 15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TX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는데요. 이 TX 프로파일은 이 단말이 릴리즈 14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릴리즈 15과 14 기능을 다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패킷을 전송할 때 이제 서비스 패킷을 전송할 때 이걸 릴리즈 14 기반으로 전송해야 되는지 릴리즈 15 기반으로 전송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의된 거고요. 그래서 TX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단말은 V2X 패킷을 기존의 릴리즈 14 기반의 PC5 표준 기술을 이용해서 전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릴리즈 15에 추가된 기능을 붙여서 전송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15에서 주로 들어갔던 기술이 멀티 캐리어를 이제 사이드링크에서 8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이드링크 캐리어 에그리게이션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하이오더 모듈레이션이 하나 더 들어가서 64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패킷 듀플리케이션 기능이라고 이거는 이제 PDCP 계층에서 두 개의 멀티플 캐리어를 통해서 PDCP 패킷을 듀플리케이션해서 보내는 방식이고요. 이 패킷 듀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같은 패킷을 2번 보내는 효과를 주니까 릴라이빌러티를 높여주는 기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릴리즈 14 때는 프라이어티라는 그 펑션을 패킷에 항상 실어 보내서 이 패킷의 프라이어티가 값이 뭔지, 그래서 단말이 판단했을 때 이 프라이어티가 높으면 프라이어티가 낮은 것보다 먼저 전송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PPPP라고 하는 그 QS 매트릭을 정의했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15에서는 릴라이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PPP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로 도입을 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릴리즈 16 표준의 경우는 NR 프레임 스트럭처에 그리고 NR 코어, 그래서 5GC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PC5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NR 단말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NR망 밑에서 NR 기지국 밑에서 LTE 기반의 PC5 동작도 지원할수록 되어 있고요. 또는 LTE망이지만, 그러니까 LTE망이 인핸스드된 망이어서 NR PC5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망으로 진화되었다. 그러면 그 경우는 NR PC5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크로스 랏이 지원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릴리즈 14 같은 경우는 그 V2X 컨트롤 펑션 기능을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그 엔터티를 정의했다고 하면 릴리즈 16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NRUU를 지원할 때 사용하는 PCF를 그대로 V2X 컨트롤 펑션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해서 PC5를 활용하는 것으로 아키텍처는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PC5 서포트에서는 LTE 대비 달라진 VTX 대비 달라진 게 브로드캐스트 방식 외에 유니캐스트와 그룹캐스트 방식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뭐 프라이어티나 릴라이빌러티를 이제 패킷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졌었는데 16 같은 경우는 플로우 기반 단위로 QoS 컨트롤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의 QoS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UU 쪽의 기능은 이제 UU에서 이제 VTX 슬라이스를 별도로 정의를 해서 단말을 지원할 때 이제 VTX 슬라이스에서 이제 단말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얼터너티브 QoS 프로파일 기능을 또한 추가해서요. 단말이 이 VTX 어플리케이션을 지원받는데 요청되는 프로파일은 아니지만 얼터너티브한 값이 지원된다고 하면 그 얼터너티브 QoS 지원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뒤에서 이제 NRVTX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서포티드 시나리오는 이 4가지 시나리오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시나리오가 다 되는데, 기존에 이제 LTE UU 플러스 LTE 사이드 링크는 기존에 있던 LTE 14, 릴리즈 14이나 15으로 지원이 돼요. 그리고
LTUU 밑에서 NR 사이드 링크를 지원하는 거는 저 NR 사이드 링크는 릴리즈 16이고요. LTUU는 이제 저 릴리즈 16을 지원할 수 있는 LTU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RUU 밑에서 LTE 사이드 링크 릴리즈 14 또는 릴리즈 15을 지원 가능하고요. NRUU 밑에서 당연히 이제 NR 사이드 링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랜 아키텍처가 LTE PC5도 지원할 수 있고 NR PC5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16 NR V2X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니캐스트가 새로 도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니캐스트를 위해서 단말과 단말 간에 PC5 유니캐스트 커넥션을 맺는 절차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V2X 레이어와 그 RRC 레이어 두 군데에서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단말과 단말이 서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유니캐스트 통신을 하고자 하는 서로를 찾는 동작이라던가 맨 처음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동작은 V2X 레이어에서 진행이 되고요. V2X 레이어는 RRC보다 상위에 있는 레이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V2X 레이어에서 이제 PC5S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걸 정의해서요. 이 PC5S 시그널링을 가지고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셋업하기 위한 이니셜라이제이션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끊는 릴리즈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둘 간에 여전히 링크가 유효한지를 알아보는 키벌라이브 프로시저를 진행하거나 또는 이제 시큐리티 쪽에서 오서라이제이션하고 인테그리티 세팅하는 절차를 이제 V2X 레이어의 PC5S 시그널링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프로토콜 스택인데요. PC5S가 이제 PDCP 저희 왼 쪽에서 보이는 이제 PDCP 서브 레이어 위쪽에 PC5S 시그널링 계층이 올라가서 저 PC5S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서로 단말과 단말 간의 유니캐스트 커넥션을 이제 설립하고 매니지하는 동작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단말이 유니캐스 기반으로 PC5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을 하려면 아스 레이어의 컨피규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스 레이어 컨피규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시그널링이 크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아스 레이어 컨피규레이션을 위한 UE 케이퍼빌리티를 네고시에이션 하는 절차에 UE 캐퍼빌리티 시그널링이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실질적인 아스 쪽에 라디오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 있는 RRC 리컨피규레이션 메시지가 PC5 RRC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역시 오른쪽 아래 하단의 그림에 보시면 이게 PC5 RRC 시그널링을 위한 프레임 스트럭처이고요. 역시 PDCP 서브레이어 위에 RRC 서브레이어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만 보시면 지금 현재 기존의 NRU에서 기지국하고 단말 간의 RRC 시그널링, 컨트롤 시그널링 하는 프레임 프로토콜 스트럭처랑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RC 프로시저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PC5S 시그널링에서 이제 서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시작하는 셋업 절차의 중간쯤에 아스 쪽에서 유이 캐퍼빌리티 인쿼리 시그널링을 예를 들면 TX 단말이 RX 단말한테 보낼 수 있고요. 그럼 RX 단말이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의 캐파 정보를 넣은 유이 캐퍼빌리티 인포메이션 시그널링을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 TX와 RX 단말 간에 케이퍼빌리티 정보를 교환을 하게 되고 이 케이퍼빌리티 정보에 맞춰서 RRC 아스 컨피규레이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거는 RRC 리컨피규레이션 사이드 링크, RRC 리컨피규레이션 컴플릿 사이드 링크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이제 이 아스 컨피규레이션 셋업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둘 간에 이제 데이터 RB를 통해서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유니캐스트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커넥션이 셋업이 됐는데 제가 앞장에서 이제 PC5S 시그널링의 절차 중에 키볼 라이브라고 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둘 간의 커넥션이 유효한지를 체크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 아스 쪽에서도 RLF가 발생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PC5 RLF를 체크하는 프로시저가 정의되어 있고요. 또 두 TX 단말과 RX 단말 간의 파워 컨트롤을 위해서 오픈룹 파워 컨트롤 하기 위해서 RRC 시그널링으로 메저먼트를 이제 RX 단말에게 요청을 하고 RX 단말이 메저한 결과를 TX 단말 쪽으로 리포트하는 메저먼트 리포트 시그널링도 RRC 프로시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TX 파이 레이어의 경우는 기존의 LT VTX에서도 뭐 이제 PS BCH 브로드캐스트 채널 그리고 PS CCH 이거는 이제 컨트롤 채널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전송할 건지 또는 어떻게 수신해야 되는지의 컨트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CI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SCI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이드링크의 컨트롤 인포메이션 알려주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패킷이 전송되는 거는 이제 PS, SCH 쉐어드 채널이고요. 여기 이 세 가지는 기존의 LTE 때도 정의가 되어 있던 건데 물론 구조는 다르지만 NR에서 유니캐스트와 그룹캐스트에서는 이제 하크 피드백을 받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크 피드백을 수신할 수 있는 PSFCH 채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하크 피드백 채널이 있는 것과 없는 그림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프로시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된 게 이제 하크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하크 피드백 되게 심플하죠. 이제 보통 유유에서도 기지국과 단말 간의 기존에 이제 TV를 받았는데 TV가 뭔가 문제가 있다. 미싱이 됐다. 그런 걸 판단하면 이제 수신단 쪽에서 송신단 쪽으로 피드백, 액렉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룹캐스트가 도입되면서 그룹캐스트의 경우는 액렉을 보내지 않고 넥 베이스드로 동작을 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레인지 기반에서 내가 해당하는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이제 응답을 보내는 케이스이고 그 레인지 안에 있을 때 내가 해당하는 대상이지만 내가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넥을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레인지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단말들이 있을 거니까 TX 단말은 적어도 하나의 넥을 수신을 하게 되면 이걸 다시 재전송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재전송을 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넥 베이스는 그룹캐스트에서만 사용하도록 이제 특별히 정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R VTX의 리소스 얼로케이션은 LTE 때와 동일해요. 단지 이름만 모드 1과 모드 2로 바뀌었을 뿐이고 기지국이 스케줄링 해주는 건 모드 1이고 단말 스스로 센싱해서 리소스를 선택하는 거는 모드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제가 이제 릴리스 17 스탠다드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를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NR 사이드링크 인핸스먼트에서는 주로 이제 파워 세이빙 이슈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이드링크 DRX 피처를 정의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리소스 얼로케이션 할 때 조금 더 이제 인핸스먼트 하는 피처, 왜냐면 이게 송신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전송하고 수신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대로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릴라이빌리티를 높여주는 인핸스먼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링크 릴레이 피처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스트럭처 기반의 멀티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 표준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웹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시간이 아직 약간 있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LGU 플러스의 장지현 책임님이시고요. 그 질문 내용은 SA1에서 추가된 QoS 피드백 관련 동작이 랜 쪽에서도 다 릴리즈 16에서 구현이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알터너티브 QoS 설명하실 때 좀 설명하신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그 표준 때 잠깐 이제 랜 쪽에 임팩이 있어야 되는지가 논의됐었는데요. 랜 쪽 임팩 없이 그냥 이제 망 쪽에서만 상위에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돼서 릴리즈 16 피처에서 랜에서 뭔가 얼터너티브 QoS를 위해서 랜2 이하의 레벨에서 뭔가를 해주는 동작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약간 있어 저도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건 뭐 아주 가벼운 질문이니까 가볍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릴리즈 16, 아니 릴리즈 17까지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시다시피 릴리즈 18이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더 딜레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제 말은 그 리퀘어먼트 받는 스테이지 1이요.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V2X에서 만약에 릴리즈 18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했으면 합니다. 이제 릴리즈 17의 스콥도 계속 저희가 이제 NR 사이드링크 예를 들면 NR 사이드링크 인핸스먼트 이제 스콥을 정할 때도 여기서 뭐 했으면 좋겠는데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릴리즈 15의 경우에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서 멀티플 캐리어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피처가 빠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FR2를 지원하는 건데 릴리즈 16에서도 FR2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레퍼런스 시그널 도입은 되어 있지만 그 FR2 실질적으로 FR2에서 구현할 때 빔포밍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 이런 기능들은 사실 더 자세히는 표준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V2X에서 실질적으로 FR2 기반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좀 더 FR2의 표준 잘할 수 있는 인핸스먼트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강수영님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결과의 VTX 표준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